이와 같이 두 번에 걸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의 감수체 1분열, 이렇게 되는 건 2분열. 여기서 1분열을 할 때는 얘네 둘이가 나누어져 들어가. 이 두 개를 관계를 뭐라 그랬어? 똑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지는 두 염색체의 관계를 상동 염색체라고 그랬지. 둘이 붙어 있는 걸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1분열을 할 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상동 염색체 분리. 그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EN이었던 녀석이 세포가 N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 다음에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분열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림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8개나 있는데 대략적인 큰 모습만 알려줬으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단기에 S기에 DNA 복제하고 G2 때 방추사 만들 준비 다 한 다음에 감수 2분열 첫 번째 전기일 때 핵막이 사라지면서 상동 염색체끼리 짝꿍끼리 막 붙어 다녀.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 이가 염색체가 가운데 쭉 배열이 돼서 방추사가 연결이 되는데 방추사가 땡기면 그 이가 염색체가 좌우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서로 다른 세포로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예를 알려주자면 줄을 쓸 때 있잖아요.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서 줄을 쓸 때 꼭 이렇게 서야 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반대로 서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몸 안에서 선생님은 그림을 한 개씩만 그리지만 니네 몸 안에서 너 그거 들어봤지? 정자가 막 수억 개씩 만들어진다고, 그치? 여자도 남자를 한꺼번에 수억 개를 만들진 않지만 몇백 개씩 만든단 말이야. 하나씩 이제 배출이 될 뿐이지. 그러면 만들어질 때 얘네들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 뒤집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배열을 할 때 꼭 빨간 게 오른쪽에 무조건 배열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찢어지면 어떻게 돼? 얘랑 얘가 둘이가 위치가 바뀌게 될 거야. 그럼 아까 순서대로 똑같은 과정을 거쳤을 때 생성되는 생식세포가 조합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 안에 있는 생식세포가 이렇게 나는 4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고 이 2개 중에 4개 중에서 하나하나만 들어가는 생식세포를 만들 건데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흰색 2개 들어가고 빨간색 2개 들어가게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드는 게 아니고 흰색하고 긴 거 흰색하고 빨간 거 짧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긴 거 흰색하고 짧은 거 흰색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생식세포를 여러 종류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보면 똑같은 엄마 아빠라도 조금씩 다른 거야. 똑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똑같은 남자 아들이라고 해도 조금씩 다른 이유가 아빠가 둘 중에 하나 물려주는데 형은 이걸 받고 동생은 이걸 받고 이래 버리면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거기다가 인간은 염색체가 몇 개나 있냐면 4개밖에 없는 게 아니고 46개, 23쌍이 있잖아. 그치? 그럼 23쌍 중에서 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래 버리면 조합이 굉장히 다양해지죠. 이론상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에서 23쌍을 골라야 되니까 2의 23승 가지거든.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2의 23승이면 얼마냐? 2의 10승이 1024, 1000 정도 되잖아. 그치? 그럼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2의 3승이니까 8.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하면 얼마냐? 1000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야? 10의 6승이니까 10만인가? 80만? 근데 엄마도 있죠. 엄마 쪽도. 그치? 80만 곱하기 80만 이래 버리면 말도 안 되게 숫자가 커지지. 60억 되나? 6천억 되나? 아무튼 만약에 엄마 아빠가 자손을 낳는데 한 100억 마리를 낳는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두 마리 정도는 우연의 일치로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일은 안 생기죠. 똑같은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쌍둥이는 왜 똑같냐면 정자 난자가 똑같은 정자 난자를 받은 게 아니고 정자 하나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란을 이루거든. 그
그 수정란이 분열을 하다가 중간에서 두 개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각각 생명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란성상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뒤에도 연결이 되겠지만 일단은 세포 분열의 원리를 알라고 자꾸 이런 말 해주는 거예요. 보통 유전 문제는 유전 단어는 유전이 어렵다라고 하면 보통 유전자 그거 가지고 가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계도가 어려운 이유가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서 그래요. 이 세포 분열하고 유전자 전달되는 걸 이해를 해야지 그게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생물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어서 염색체 수가 반감된 딸세포가 생성이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염색분체를 분리를 해서 다시 4개의 딸세포로 다 찢어버리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가 하나 있어서 그거 설명 좀 할게요. 188페이지 보면 생식세포 분열 시의 염색체 수와 DNA의 양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가 하나 보입니다. 188페이지. 자, 우리가 이거 염색체 몇 개라고 했어, 이거? 이거 4개라고 세면 되는 거야. 지금은 짝꿍이 있지? 2N이라고 세는 거야. 이거는 이거 두 개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8이라고 하면 안 되고 2N은 4가 되는 거야. 얘는 2N은 4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도 2N은 4야. 감수 1분열을 딱 하고 나면 2N이 아니고 이제 짝이 안 났잖아. 그치? 상동염색체가 N이 되는 거야. N은 2가 되고 마지막 2분열 끝나도 N은 2가 돼. 그래서 핵상수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1분열 할 때 어떻게 돼? 감수 1분열 할 때 2N에서 N으로 바뀌고 염색체 개수도 반이 됩니다. 근데 DNA의 양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DNA 양. 한 가닥을 1이라고 세면 됩니다. 한 가닥을 1. 요거 한 가닥을 1이라고 세면 돼. DNA 양은 처음에 4였는데 염색체 개수는 4개지만 DNA 양은 8인 거예요. DNA 양은 그냥 하드디스크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음악 파일을 똑같은 거 10개 복사해 놓으면 음악을 10개라고 하지 않지만 용량은 10배로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DNA는 8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요거 한 가닥을 DNA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가닥. 요거 염색분체 하나를 DNA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1, 2, 3, 4, 5, 6, 7, 8. 8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8이죠. 근데 분열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반으로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감수 1분열을 할 때 염색체 개수도 반으로 줄고 DNA 양도 반으로 줍니다. 근데 지원기에서 G2기로 넘어갈 때는 염색체 개수는 그대로 있지만 DNA 양만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차이점 알아둬야 돼. 마지막 감수 2분열을 할 때는 염색 분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DNA 양이 한 번 더 줄입니다. 감수 2분열을 할 때는 염색체 개수가 변하는 게 아니고 DNA의 양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프가 뭐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게 뭐냐면 4에서 8로 갔다가 4로 갔다가 다시 2로 가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나는 4, 8, 4, 2라고 쓴 거고 책에는 약분을 해가지고 상대값이니까 2, 4, 2, 1로 쓴 것뿐이야. 편한 숫자로 쓰세요. 그렇죠? 그리고 염색체 개수는 언제만 변한다? 감수 1분열 할 때만 반으로 주는 거예요. DNA 양은 중간중간에 여러 번 변하지만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기본 개념이 되는 거니까 잘 봐둬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설명한 건데 생식세포와 유전적 다양성. 제일 밑에 그림이 아까 설명한 거야. 어떤 개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자기 염색체의 반만 자식한테 물려줘. 왜냐하면 나머지 반은 내가 수컷이니까 암컷이 줄 거거든. 근데 감수 1분열 하는 과정에서 이가 염색체가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 보니까 생식세포 조합이 달라지죠. 책의 제일 밑에 보면 파랑 빨강으로 표시해놨는데 파랑 빨강 된 게 있고 파랑 빨강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 이게 뒤집히면 염색체가 다른 조합으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결국 유전적 다양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
둘이 만나서 자식들을 여러 명을 낳게 되면 다 똑같은 애들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이가 염색체가 분리될 때 조합에 따라서 염색체가 아빠의 왼쪽 걸 가져가는지 오른쪽 걸 가져가는지, 아빠의 2번 염색체 중에 왼쪽 걸 가져가는지 오른쪽 걸 가져가는지, 3번 염색체 중에서 왼쪽 걸 가져가는지 오른쪽 걸 가져가는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겠어. 둘 중에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근데 내가 아빠한테서 3번 염색체의 왼쪽 걸 받아오고 엄마도 3번 염색체의 왼쪽 걸 받아와. 동생이 아빠의 3번 염색체에서 왼쪽 걸 받아오고 엄마의 3번 염색체에서 왼쪽 걸 받아와. 그럼 3번 염색체는 동생이 나랑 똑같은 거야. 하지만 4번도 나랑 같아야지. 완전 같은 개체가 되는 거야. 근데 모두가 다 같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생기는 거야. 같은 인간이지만 자손들이 계속 낳다보면 조합을 거듭하다 보니까 다 염색체가 같은 개체들은 거의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니네 그거 들어봤지? 근친혼을 옛날부터 되게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 금지한다고. 지금이야 예를 들면 너 보고 동생이랑 결혼하라 그러면 끔찍하다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 특히 왕족이나 이런 경우에 귀족하고 천민 이렇게 나눠고 천민들하고 피가 섞이고 섞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가장 가까운 왕족끼리 무슨 형제 남매끼리는 아니더라도 사촌 간에 되게 가까운 친척들끼리 결혼을 시켰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유전적 다양성이 점점 떨어져요. 비슷비슷한 유전자만 나중에 결국 남게 되는 거야. 그러면 조합을 해도 조합을 한 것 같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 엄마랑 아빠랑 3번 염색체가 두 개가 똑같아. 그럼 내가 아빠까지 해서 왼쪽 오른쪽 원망내서 왼쪽 오른쪽 뭘 받든지 간에 어차피 똑같아지잖아. 그치?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비슷한 친척들끼리 계속 근친교배라고 하거든. 근친교배를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왕가들의 옛날에 중세, 고대, 근대까지 올 때까지 왕족들한테 이상한 유전병들이 되게 많았고 수명이 짧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거를 왕의 피는 귀하다 그래갖고 그걸 남기겠다고 가까운 친척들끼리만 계속 결혼을 해서. 요즘 현대는 안 그렇죠. 그냥 아예 랜덤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물론 유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주 먼 친척 정도는 될 수는 있어. 우리가 같은 한민족이니까. 그렇지만 아예 랜덤으로 만나다 보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완전히 다르죠. 나중에 민철이의 아들이랑 민철이 동생의 아들이랑 완전 전혀 달라버리는 거죠. 물론 조금씩 혈연 관계는 있으니까 유전자가 닮은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유성생식으로 인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생기고 생명과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무성생식이 생존에 불리했기 때문에 유성생식이 번거로워도 유성생식하는 생명체들만 살아남고 진화를 거듭했다는 거죠. 물론 일부 무성생식하는 미생물들도 아직 살아있지만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대부분의 암수가 있는 생명체들이죠. 그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읽어보고 풀어보세요.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고 니네가 풀어보면 질문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여기가 헷갈리는데 뒤로 넘어가면 계속 틀리게 돼요. 물론 우리는 별 수 없이 계속 이어서 오늘 해야 돼요. 읽어본 사람은 앞에 간단하게 짬내서 읽던지 화장실 좀 갔다 오든지 하고 이어가지고 계속 설명할 거니까 잠시 쉬어갑시다. 녹화 다 해놓으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조금 날아갔을 수도 있겠다.